할렐루야. 전인치유 25강. 오늘은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제가 예전에 건강과 생식 카페와 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근거와 또 에스겔 4장 8절 말씀에 의하여 현미, 잡곡하고 야채, 기타 43가지를 곡류를 동결건조해서 이렇게 차상기 만나 생식, 현재 제품은 없는데 필요한 분은 제가 이 차상기 만나 생식 레시피가 있으니까 그 생식 사업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어요. 우리가 파냐초라고 보이는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다 효소화하면 약이 되는데 우리가 약초 또 약국 이게 깃불 락이거든요. 희락 거기에서 한자가 빌어왔는데 우리가 잘 먹으면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지만은 약을 잘못 먹으면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 처방할 때 항생제 같은 걸 신중하게 처방하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도 한의학을 잘 접목해서 우리가 독이 드는 독초를 수치하거나 좀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타약을 내리거나 요즘 보니까 세대가 사라졌다 해서 그 어이 제삼노기가 그 왕을 독살하려고 독초를 한약재를 써서 누워있게 하잖아요. 그 마왕이나 부자같이 좀 열이 있거나 소도 이런 거는 좀 뜨겁고 비상약이라고 섭죽 같은 거 정확히 이렇게 사약이 내려온 거는 없는데 대충 우리가 한의사들이 이러한 독이 되는 약초를 피하거나 또 9번 법제에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이 되는 음식을 약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버섯도 그 소금에다가 담궜다가 절였다가 먹으면 또 약이 되기도 해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오장육부와 또 색이나 모양이나 맛이나 냄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먹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장 질환이에요. 위는 한가운데 있잖아요. 한가운데로 해서 그래서 잘 때 옆으로 왼쪽으로 모로 누우면 위가 좀 편하다고 하는데 요즘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그래서 신경성 위염이나 위 궤양이나 위염, 위산과다, 위산 저하증도 있고 탄산수를 많이 먹는 모페이사 사장님 보니까
홍채를 관찰해 보니까 분석한 결과 위산 과다증이라 병원 가서 좀 치료하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우유는 주황색, 황토색, 이런 노란색의 그 단맛 나는 그 모양은 칡뿌리나 감자나 고구마나 생강이나 이런 뿌리 채소가 그 지기가 중앙톡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기운을 많이 받은 뿌리 채소가 좋고, 한약에서는 산사, 신곡, 메가를 소화제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궤양 환자는 참마나, 저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말을 이렇게 캐갖고 칡을 캐갖고 생으로나 또 음식에 넣어 먹고, 또 찹쌀을 우리가 그 끈적끈적한 그러한 성분이 있잖아요. 상추처럼 이게 우리를 보호해요. 아마 겔포스가 알마겔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살이 돋기 전에 위장을 방어해 주는 거죠. 그 저산증, 소화가 안 될 때 활명수, 이런 가스알명수, 콜라를 먹는데 그 고기류 이런 걸 연근작용을 시켜서 무르게 해서 먹기도 하죠. 콜라는 강산성이라 그 사이다처럼 1.5에서 1.7 높은 아주 강산성이라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알코올은 몸에 들어가면 백혈구가 잠을 자거나 게을러져요. 이게 풀어져요. 기가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식균작용을 파고를 못하기 때문에 균에 약해져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보면 되게 젊었을 때 알코올 중독이나 술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게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드는 카페인 성분인 바카스, 이런 게 술의 신이에요. 거기서 이름을 빌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고린도 전후서에 술과 여자, 음행을 피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성경에는 큰 자는 독주를 먹지 말고 왕들은 술을 금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막걸리나 포도주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술은 먹을수록 늘더라고요. 취해요. 그래서 낮술은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대왕당 약방이라고 약종상 면허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저는 뭐 어깨너머 배우면서 아버님이 시골에 약방을 하다 보니까 자연의학, 요즘 말하는 대체 보안의학을 많이 접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위염이다 그러면 유금피 껍질이나 뿌리 가지고 염증 치료도 하고, 또 유황 성분 삐삐선출에 사기를 깨면 유황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악성 피부 질환을 훈증 연기로 치료하는 걸 배우기도 하고, 아버님은 또 현대의학도 서양의학을 미군들한테 배워서 그걸 이렇게 현미경을 하다가 그 소변을 받아서 센트리지라고 농축시켜서 눈으로 보고 염색해서 임질이나 이런 매독이나 성병도 분별해서 그 센시티브라고 항생제 내성검사에서 항생제를 주사나 약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칭찬과 격려와 위로해주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가 간 질환. 그 간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방목기 생신력이 있어서 녹색 그 신맛을 내는 산야초, 특히 우리가 돌미나리 그 해독작용을 하는 컴프리 신전초. 이 신전초는 명일렙이라고 오늘 잎사귀를 따면 그 다음날 다시 잎이 돋아난다고. 좀 과장된 언어죠. 컴프리 어성초. 어성초는 고기 비린내 나는 게르만 성분이 많아서 효소화해서 많이들 먹고, 그리고 스피루나 아시죠? 나선형으로 생긴 거, 태초에 처음 식물이라고 이름이 나 있죠. 클로렐라, 다 녹색 채소죠. 이런 걸 우리가 데쳐 먹거나 또 염장하거나 묻혀서 먹기도 하지만, 녹색 즙을 간염이나 간암 환자, 간경화 환자한테 사용하고, 또 민들레 간에 밀크 C3라고 좋은 약재로 쓰죠. 우리가 인진쑥도 간에 좋은데, 제가 홍채 분석을 해보면 눈을 아이리스하고 홍채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에 간 쪽에 이상이 나오는데, 인진쑥을 먹으면 위하고 장에 그 혈관에 너무 많이 과다한 사람들은 3개월 이상 먹는 사람 보니까 그 약물 중독 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사와 상의해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면 좋아요. 개똥쑥은 쓴 건데 유황정 성분이 있어 당뇨병 환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개똥쑥. 그리고 간에는 녹차가 좋아요. 카테킨 성분이 있어서 녹차를 상용하면 좋은데, 녹차가 카페인 성분도 있어서 오전에만 마시는 게 좋겠어요. 일본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신방 다니다 보니까 녹차를 늘 대접해서 마셨는데, 그러고 이 의학 상식을 모르니까 저녁마다 귀신은 물러가라, 불면증이 오니까 막 선포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녹차의 카페인 성분. 그래서 교감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흥분이 잘 되는 분들은 가급적 오전에만 커피나 카페인 성분인 녹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반 의료인이지만은 한때 상주에 버섯 재배하는 권사님 부탁으로 상황버섯 모델을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 알칼리 이온수기 모델도 한번 섰죠. 제 책이 신비임을, 생명임을, 전의 환원수 저자로서, 그리고 암과 전인치유 책을 출간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많은 그 상식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상주 그 상황버섯 그 농장에 가보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찬송가, 좋은 음악, 그 클래식 같은 걸 틀어주면 아주 재배가 잘 된다고 해요. 실제로 락 음악을 무나 배추 같은데 틀어주면 그 생산자가 하는 얘기는 좀 기형적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좀 편안한 음악이나 조용한 곳, 황토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연에 자주 노출된 어린이들은 성장에서도 감성이 풍부해져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엉겅퀴 있죠. 그 꽃말은 엄격 독립의 꽃말로 피를 멈추게 엉지게 한다고 지혈작용한다고 그래서 나온 말이 엉겅퀴예요. 좀 가시가 있어요. 제 시골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하체에 노출될 때 부야리고 아픈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어혈을 다스려요. 그래서 혈액 응고 촉진작용, 우리가 EDPA 이런 걸 피에다가 넣는데 응고가 안 되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지혈작용을 해요. 오도른데 토열, 폐결의 고혈압, 코피, 부종, 자궁출혈 등 여러 가지 출혈, 대하, 각종 간장질환, 동맥경. 제가 괌에서 혈루증이라고 자궁 하수가 돼서 저한테 찾아온 유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형침에 머리 100회에서 1cm 앞에서 한 3cm 횡자로 침을 놔드렸는데 이런 증상이 보중 입기탕 증상이에요. 그 침 하나에 기도해주고 나서 저한테 반지를 20만 원짜리 하나 선물로 주고 후에 그분이 위암이었을 때 제가 또 침뜸 부항으로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임파선 결핵, 부스럼, 화상, 독사에 물린데 숙취해소, 마약 중독, 어혈을 다스리는 엉겅퀴는 시골에서 흔히 가시나물이라고 부르며 연한 식물체로 나물로 해서 데쳐 먹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된장과 고추장에 박아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1종이 분포되어 있고 영어로는 밀크 시슬 이라고 부르는데 곤드레 나물도 일종의 여기에 속하죠. 두 번째 차전자피 질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는 구르마가 마차가 나무로 바퀴로 해갖고 이렇게 소가 끌고 갔잖아요. 그 밑에서 놀다가 마차에 이렇게 머리에 들려갖고 옆집 꼬마는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차전자피라고 하는데 질경이 동의보감에 기록된 거는 이게 원래 밝힘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소달구지가 다니는 길은 질경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서식처라고 땅속 줄기를 이용해 길가 빈터를 넓게 차지하는데 제가 전인치후 일기생 가르친 엘림기도원의 김정신 목사님 서초구에 양재동 쪽에 산기슭에 기도원 입구에 보니까 이 길경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뜯으러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장마 지고 나서 완전히 그게 다 장마에 실려갖고 제가 채취를 못한 적이 있어요. 풀도 중에 바닥에 납작부터 자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름이 질경이. 어렸을 때 토끼가 좋아하는 풀이라고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때 당시 못 먹어서 그냥 흔하게 나는 풀로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골 살던 동네 엄마들이 질경이도 나물로 먹었다고 하더군요. 질경이의 맛은 약간 쓴맛과 떫은 맛이 있고, 그러니까 쓴맛은 심장으로 가죠. 떫은 맛은 우리가 이 감처럼 이렇게 소렴하고 오므리는데 그래서 설사에 좋죠. 굵고 갈색이면 약용으로도 쓰이는데 잎은 차전초라고 이름을 하는데 차로도 마시고 또 질경의 맛은 약간
쓴맛과 떫은 맛이 있고 씹으면 식물성 점액질이 느껴지는 독특한 맛으로 묘사됩니다. 잎은 어린 순이 가장 부드럽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뇨작용이에요. 이뇨작용. 소변이 잘 나오게 플라보노이드와 칼슘 성분이 신장을 자극하여 소변 분비를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 특히 부종, 요독종, 혈압 상승 등의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진해작용, 기침, 가래, 천식,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혈작용,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하며 출혈을 멈추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코피, 이런 자주 출혈되는 사람, 또 면역력 증진,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그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에 잘 안 걸리고,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웰 에이징 시대죠. 웰 리빙에서 웰 에이징, 그리고 앞으로는 웰 다이닝, 잘 죽는 것. 6번, 변비 예방,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질경이 사전자초 외에 함추를 추천하고 싶어요. 함추에는 바닷가에서 염전 그 뚝에서 많이 자라고 그러는데, 그 영종도 가다 보면, 공항 가다 보면 많죠. 그 초록색이다가 가을에 붉은색으로 변하죠. 퉁퉁맞이라고 변비 고치는 약으로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7번째, 간 기능 개선, 간에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염, A, B, C, D 간염, 바이러스에도 좋겠죠. 또 염증을 제거하니까 간염, 그리고 간경화, 간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진홍 목사님, 형님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기 전에 그 어머님이 산에 가서 이 민들레 많이 채취해서 이렇게 드시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째로 포공령이라고, 민들레야 금잔초라고 그러죠. 지정이라고 하고, 포공령은 꽃이 금비녀의 머리처럼 생겨서 금장초라고도 하고, 줄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같이 생겼기 때문에 지정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딸이 있었는데 가슴에 종양이 생겨서 젖가슴을 의연하게 보일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에 어미로부터 외간 남자를 사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야단을 듣고 너무 상심하여 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와 딸이 그 여자를 살려내 옷을 갈아입히려다가 가슴에 종양을 보고 산에 올라 약초를 뜯어 먹이니 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약초의 이름을 어부의 딸의 이름인 포공령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들레를 한약재로는 포공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염이나 유방암이나 그 여성 질환에 좋겠죠. 염증에. 이 약은 냄새가 거의 없고 맛은 쓰고 달며 성질은 차다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적군과 아군과 싸우기 때문에 백혈구하고 세균, 그 상처 부위에, 염증 부위에 열이 나요. 그래서 좀 찬 성질의 포공령이 좋은 거죠. 그래서 포공령은 열동을 내리고 종기를 삭히는 약으로 종창, 유방염, 인후염, 옹종, 맹령염, 폐농염, 복막염에 쓰고 안구 출혈, 충혈, 급성 간염, 황달, 열로 인해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에 사용한다. 양리작용으로 억균작용, 세균을 억제하고 면역기능 강화, 담즙 분비작용, 간 기능 보호작용,
인후장이 보고되었다. 생김새는 긴 방추형의 뿌리와 두부에 긴 타원형의 날개 모양으로 갈라진 잎이 여러 개 붙어 있다. 잎의 바깥 면은 황록색이나 회녹색이고 뿌리는 엷은 갈색이나 흑갈색이며 꽃과 열매가 달려있는 것도 있다. 들에 가면 많이 있어요. 포국령. 그래서 이 포국령을 우리가 한약재로 쓰지만 가정에서는 설탕하고 효소해서 숙성해서 먹으면 되겠죠. 네 번째는 버섯의 종류와 효능. 버섯은 독버섯이 있으니까 주의하고 염장을 해서 먹는 게 좋겠죠. 간 질환에 좋은 버섯이 표고, 영지, 운지버섯인데 체질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옛날에 한국 마가너스 손혜섭 사장님은 당근 같은 거 해서 오링 테스트해서 오이, 당근 뭐 해갖고 옛날에 이명복 박사가 서울대 명예교수가 오링 테스트 하셨잖아요. 그 외에 좀 돈 좀 버시고 그래서 암스트롱 요양병원을 강원도에 이렇게 매그네스 재활 요양병원하고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해서 암 환자들한테 강의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상 체질도 팔 체질도 좀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심장질환. 쓴맛 해당되고 심실 모양이 토마토, 사과 닮았죠. 맛은 고돌빼기, 쓴박이 좀 쓴 거, 수수, 커피. 그래서 카페인 성분이 있어서 심장이 약할 때 뛰게 하는데 중독되면 좀 안 되겠죠. 심장이 또 사과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간은 눈을 개교하기 때문에 간에 좀 당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거는 다큐멘터리 KBS에서 방영될 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반에 당근 먹인 아이들하고 안 먹인 아이들하고 비교했는데 당근 먹은 애들은 1.5 이상, 2.0까지 눈이 밝았어요. 물론 TV 이런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너무 과다하게 보는 경우도 나쁘겠죠. 그리고 심장에는 은행, 그리고 육종마늘, 구운 마늘, 조팝나무, 민들레, 속새, 흰 버드나무 껍질, 아스피린 원료가 있고. 저희 고향은 충청도 천안입니다. 능수버들이 천안 산거리에 이렇게 있어요. 솔리백기스, 송화가루도, 그리고 마음이 편하게는 국화차, 또 니시 6대 운동법 중에 합장합척정이라고 40분간 심장보다 높게 팔꿈치를 들여서 눈 감고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엄마 뱃속까지 회개하면서 생각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워하거나 죽일 놈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부정맥이 깨끗이네. 한 번에 나은 사람도 제 주위에 제가 어드베이스는 이블스 할머니가 회복이 된 적이 있어요. 네 번째, 신장, 북방숙이라고 콩팥은 다른 내장기나 이 앞쪽에 있는데 등 뒤에 있어요. 요추 2번 근처에. 그래서 검은색에 지하 2000m 해양 심층수는 검겠죠. 짠맛, 우리가 해구심 같은 거, 그리고 검은콩, 검은깨,
흑미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콩은 서리태, 지느이 콩이 좋겠죠. 식초에 일주일 담갔다가 꺼내서 그 풋내를 없애고 먹으면 약이 되고, 그리고 이 키가 콩팥 닮았어요. 엄마 뱃속에 이렇게 9개월째 있는 그 모습인데, 그래서 영지버섯이 기하고 닮았어요. 영지차를 좀 마시고, 이 좋은 클래식, 또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면 그 콩팥이 좋아지고, 우리가 장례식 때 이렇게 얼굴에 차도로 쓰고 넥타이도 검고 옷도 검고 게달락 운구차도 검은 거는 두려움, 공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것도 와이셔츠를 하얀 거, 폐에 기흉이 생기고 흉곽 유착술로 폐를 망가뜨려서 구멍을 메꿨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폐 기관지를 하기 위해서 흰옷을, 소금을 좋아하고, 그리고 콩팥 이식을, 신장 이식을 2번 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요. 성욕이 떨어지고 피 걸르는 역할이 지금 한쪽만 있어요. 왼쪽만.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거. 위장을 보호하는 건 녹황색이라고 그러는데 이 탁자에서 밥을 먹으면 좀 더 먹어요. 근데 녹색은 절제 색깔이라 녹색 테이블에서 비만한 아이들 식사를 하게 하면 적게 먹는다는 사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콩의 모양은 강남콩 모양 같아요. 그래서 팥의 색깔, 그래서 우리가 그 검은깨 같은 걸 소금하고 같이 볶아서 이렇게 먹거나 음식에 후추처럼 쳐서 먹잖아요. 소금도 짠맛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해독하는 역할을 해요.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죽염이나 황토에 구운 미네랄 소금을 먹거나 쳐서 먹으면 좋겠어요. 위장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단맛, 폐는 매운맛이고, 폐에는 도라지나 무나 양파, 또 황토에 구운 미네랄 소금, 또 죽염이 좋아요. 폐암에는 동의보항요법에 앞뒤로 폐 주위를 어혈된 부위를 부항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황이 아니고 항아리 항자입니다. 죄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암세포는 열에 약해요. 그리고 감기 초기에는 생강차를 달여 드시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배에 꿀을 넣어갖고 이렇게 푹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요즘 뭐 관절염 어르신들이 이제 산책로 가서 전도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어린이들 태우고 가는 유모차에 다 끌고 나오시더라고요. 관절염은 우슬, 송아지, 소우째에다가 무릎쓰리니까 침은 독비, 무릎의 양옆에 들어간 곳이나 앙장에서 이 슬통열이라고 그래. 폐응침에서 침을 끝까지 넣어서 바로 빼면 돼요. 그 우슬이 사포닌 성분이 있어요. 그 산삼이나 인삼이나 도라지 이런데 오가피에 다 그 우슬이 있어요.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많은 식품, 약초. 그래서 뭐 우리 고향 수신 오가피, 당뇨에 좋은 그 오가피가 무릎에도 좋고, 그
우리가 그 콘드리츠 황산이 들어있는 식품이 좋겠죠. 그래서 관절 건강 개선을 위해서 우스란히 좋은데 그 혈액 순환 개선이 인후작용, 생리불순, 면역력 강화, 그래서 NK 세포를 활성화하는 거죠. 그 뼈에 좋은 독황, 속단, 홍화씨, 상골, 멸치, 뱅어포, 쇠기풀. 쇠기풀은 항염작용과 진통작용이 있어요. 죽염도 관절에 좋고, 황토의 구운 소금을 알칼리수에 타서 마시면 염증이 완화되고, 천일염 볶아갖고 한 바가지를 이렇게 반신욕하거나 또 한 주먹을 각탕이라고 그랬죠. 족탕은 발목까지, 각탕은 무릎 밑에까지. 그래서 암 환자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게르만 생수나 알칼리 이온수에다가 좋은 소금을 넣어갖고 일단 활성산소와 어혈을 제거하는 게 좋고, 약을 먹기 위해 숙변 제거를 한 서너 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숙변 제거하는 방법은 SNS나 전인건강 전인치유 전인구원 카페에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숙변 제거하는 방법이나 그냥 SNS에도 장 청소하는 거, 숙변 제거하는 거 치면 나와요. 그래서 기운이 없을 때는 산삼, 인삼, 해삼, 천삼 이런 삼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뇨병 증상은 다뇨, 다식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한번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북한에서는 천화분이라고 시글뚝에 있는 논뚝, 밭뚝에 있는 하늘타리라고 있어요. 자그만 수박 같은 거, 호박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당뇨약으로 써요. 그래서 함추나 여주나 대감자, 뽕잎과 오디, 꾸지뽕, 오가피, 스티기풀 이런 거는 다 당뇨 환자에 좋고, 약간 찬 성질이 있고 가라앉히는 성질. 당뇨 환자는 소변 봐도 거품이 떠요. 그래서 평생 보면 거품 인생, 과다라는가 이렇게 과장하는 성질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가정보다 남들을 더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기질을 살려서 구제봉사하고 사회복지사 이런 역할이 맞을 것 같아요. 돈 모으는 데는 젬병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만보 걷기 운동, 노인들 한 6,000보만 유산소 운동, 수영. 저는 괌에 있을 때, 괌이 우리나라 거제도 많아요. 교민들이 한 4,000~5,000 명 사시는데 대부분 땅 건물은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괌 집에서 한 5분만 나가면 해안가라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바다 물에서 걸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수영장에서 많이 걷는, 그래서 무릎에 부담이 안 가죠. 에스겔 4장 3절에 6가지 잡곡에 현미 포함해서 7가지 곡류를 밥을 해서 천천히 드시고, 새끼를 정식으로 드시고, 당뇨 환자는 간식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콜라 사이다나 이런 간식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가 썩거나 눈이 썩어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엉겨서 이렇게 단맛이 나서 소변을 보면 다이아빈에서 소변에서 당 성분이 나와서 개민들이 들끓어요. 에스겔 4장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잡곡을 먹고 힘을 내려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는 가능하면 먹지 않고 주사를 안 맞는 게 좋아요. 그 천연 항생제 및 오일은 오메가로 오일, 이것이 좋고, 우리가 그 프로폴리스가 천연 항생제고, 어성초가 천연 항생제고, 그리고 마늘은 다양하게 항산화 역할도 항박테리아, 항균, 항바이러스까지 잡는 천연 항생제고, 그리고 기생충, 해충, 요충 이런 어렸을 때 기생충이 참 많았어요. 인분을 가지고 밭에 뿌리기 때문에 상처와 손발톱에 곰팡이, 무좀을, 헝것을 치료하는데 마늘이 좋아요. 장내 감염을 예방하고, 강황, 울금이라고도 하죠. 심황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울금이라고 제주도에 일부 생산되고, 덩이 뿌리인데 이걸 천연 항생제로 위 궤양과 다른 감염증에 흔한 헬리콥터 파일로리를 예방하고 없애는데, 그러니까 색깔이 노란 참이 꼭지 태워서 코에 넣으면 축농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황토방에서 자고, 강황이 가루가, 울금가루가 노랗잖아요. 때로는 주황색, 송화가루 같은 거 다 염증에, 궤양에 좋아요. 천연 벌꿀도 좋고, 우리가 꽃가루를 화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립선 환자한테 특효약이에요. 서포선이라고, 전립선에는 혈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생제를 크라포란이나 포스포신, 아주 제3세대 강력한 세파 계열의 항생제 써도 그게 도달이 안 돼요. 제가 피부 비뇨기과를 불광동 오산 종합상가 옆에서 3층에서 대조동이죠. 7년간 친구랑 피부 비뇨기과를 운영하면서 많은 성병 환자나 피부병 환자나 이런 비뇨기과 환자를 접해보면 전립선 환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소변을 못 보는 게 시원하게 방울방울 떨어져요. 메가리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화분, 꽃가루, 화분, 요법이 좋아요. 약재로도 신풍제약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네프론이라고. 그래서 꿀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위가 좀 약한 분들은 이게 다려요. 그래서 또 오히려 속쓰리고 위장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하고, 또 어성초는 고기 비린내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탁월한 천연 항생제고, 연교라는 한약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포국령이 유방염이나 염증에 각종령이 좋고, 흰머리가 나는 사람은 하수오가, 그리고 검은깨, 검은콩, 흑미 같은 게 좋겠죠. 네, 좋은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우슬, 들중, 요금피, 게달의 충형, 마가목, 독활, 참나무 겨우살이, 속단, 당귀, 홍화씨. 홍화는 잇꽃이라고 그래서 빨간 꽃인데 칼슘이나 백금 성분이 있어서 뼈를 부러진데 빨리 익게 하는 산골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천년초 열매, 진흙콩, MSM, MSM이라고 송화가루로 만들죠. 칼슘이 풍부하고, 식용달팽이가 있어요. 칼슘이 많다고. 그리고 식용달팽이는 교미하는데 2시간 걸리는데
콘도리지 황산. 우리가 정액이 미끈미끈해지 방금 냄새가 나듯 또 녹용이나 녹각이 칼슘, 마그네슘, 콜라겐, 글루틴이 많다고 합니다. 고려 적골목, 오가피, 멸치, 병어피, 어류, 녹용, 천궁이 칼슘과 아주 좋아요. 그리고 유향, 요즘 뭐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판매 전문가 보니까 보스웰리아라고 또 광고 나오는 것도 있던데, 그 유향나무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서 그 눈물처럼 나온 그 수지를 채취해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있고 강력한 소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암 성분도 있어요. 면역력을 높여 각종 감염에 대응하고 소화를 돕고 장 질환을 완화합니다. 관절염에 좋습니다. 숙면을 돕습니다.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호르몬 조절에 돕습니다. 숙면이 안 되는 사람은 발 마사지를 남편이나 아내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전에 소금물에 한 20분 담궈졌다가 마사지하고 그러고도 안 되는 사람들은 낮에 일을 열심히 해봐요. 이제 요즘 수지 많은 오리라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 수지가 불면증에 각종 근심, 염려, 억울함 때문에 못했는데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잘 잔다고 그러는데 칼슘이 많은 우유, 칼슘 우유를 소금을 쳐서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고 그래도 잠이 안 오는 분은 저처럼 성경 말씀이나 드라마 성경이나 찬송가를 은은하게 틀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오더라고요. 피부 트러블에 좋고 호르몬 조절에 좋습니다. 또한 관절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운동,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시해야 합니다. 관절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할 때 좋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피하는 것. 주로 운전기사들이 관절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폐하가 7.35에서 7.45 약 알칼리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약산성으로 가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나 뼈에서 관절에서 칼슘을 뽑아가요.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다공증이 여성들에게 많이 있어서 밖에 나오면 노인들이 관절로 고생하시더라고요. 관절 통증 예방과 치료에 참 좋은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밖에 한약재와 또 약선 요리를 통해서 건강을 예방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식품, 뭐 건강기능성 식품도 좋고 또 오링 테스트를 해서 맞는 음식을 적당히 좋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섭취해서 중간중간 병원에서 그 결과를 좀 피검사나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로 생화검사로 또 초음파나 엑스선 검사로 좀 중간 체크를 하면서 의사나 한의사나 또 대체의학자를 통해서 생활에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까지